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차별적 취급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2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기사에게 유리하게 콜 수락률을 배차 알고리즘 기준으로 바꿨고 거리가 짧은 콜은 일반 기사에게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콜 몰아주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택시기사들은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카카오라는 대기업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택시업계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시장 선도 사업자로서 정말 상생을 할 수 있는 배차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좀 확보를 하면서 정말 사회적 책임을 있는 기업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이용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 처음 문제가 제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사안 꾸준히 취재하고 있고요. 또 이 사건 심의한 공정위 전원회의도 직접 들어가서 지켜보셨는데 이번 공정위의 판단, 핵심이 뭔가요? 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택시 호출앱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카카오 티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행위한 것 중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고,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차별 취급 행위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정 명령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 티앱의 일반 호출에 대해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과징금이 25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는 콜을 몰아줘서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더 확대시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과징금이 2021년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네, 공정위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시장 획정, 즉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그다음에 사건의 기간을 어느 정도 볼 것인가가 중요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정위 같은 경우는 경쟁자 효과가 발생한 시장을 기존의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다가 일반 중형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까지 포함했고, 거기에 관련된 매출액을 다시 포함해서 이런 매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그 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2020년 4월 이후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전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공정위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에 콜 서비스를 시작한 것부터 현재까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출액을 기준으로도 산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카카오티는 택시 호출앱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호출 시스템이 수수료가 있냐 없냐 이 여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 휴대전화를 보시면 될 텐데요. 카카오의 호출 시스템 같은 경우는 T앱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호출 앱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벤티나 블루, 블랙 예약이라든가 모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 어떤 차이냐면 일반 같은 경우는 이 가맹 택시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님들이 어떠한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콜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거나 아니면 일부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 이상을 내면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수료를 내는 가맹 택시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건데 가맹 택시 기사랑 비가맹 택시 기사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네, 공정에 따르면 서울 기준의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 352.6건, 비가맹은 86.8건으로 265.8건의 차이가 있었고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맹이 244.7건, 비가맹이 110.2건으로 134.6건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택시보다 월 평균 35건에서 300건 이상의 호출을 더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아시겠지만
더 많은 콜을 받게 되면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수입 같은 경우도 1.04배에서 2.2배나 높았다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가맹 택시의 점유율이 2019년에 14.2%에서 2021년에는 73.7%까지 급증한 상태죠. 굉장히 그래서 급증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 택시 모집이 점점 어려워진 다른 경쟁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발생한다라고 공정위는 본 거고요. 그래서 공정위 같은 경우는 가맹 택시 수가 증가하면서 카카오티에 고착되는 승객, 그러니까 카카오티가 아니면 이용에 불편을 겪어서 점점 더 이걸 더 많이 활용하는 승객이나 기사가 늘렸고 그다음에 일반 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강화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즉 결국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네, 이용철 기자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 가맹 택시 수익이 더 좋으니까 가맹을 맺으려는 택시 기사들이 더 늘었을 거고 결과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이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14%대에서 무려 이제 74% 가까이로 급증을 하게 됐단 말인 거죠. 가맹 택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출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더 많았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공정위는 그 카카오 택시가 도입한 배차 알고리즘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배차 알고리즘인데요.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이후에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높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네. 원래 카카오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 택시에서 손님들까지 가는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배차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 거리, 4분 거리, 6분 거리에 여러 가지 택시가 있는데 네. 2분, 4분의 비가맹 택시를 두고 6분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를 연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가맹 택시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택시 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니까 2020년 4월부터는 배차 요소의 기준이 됐던 픽업 시간, 그러니까 손님을 태우러 가는 그 시간에다가 배차 수락 기사의 콜 수락률이라는 걸 넣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콜 수락률을 넣게 되면 기존에는 콜 수락률,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사들한테 콜을 던져줬을 때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 퍼센테이지가 반영된 게 콜 수락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수락률 자체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고 결국은 가맹 택시 기사들이 비가맹 택시보다 더 많은 콜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나중에 두 번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수락률이 40에서 50% 이상인 기사들한테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고 적어도 첫 콜에서는 거리보다는 기존에 누락된 일종의 수락률을 중점 고려한 거죠. 그래서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인 일반 호출을 배차할 때도 가맹 택시를 먼저 우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인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승차 거부 문제 때문에 이제 한참 그 불만과 불편들이 제기가 됐는데 언뜻 보면은 승객 호출 수락률이 높은 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는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반길 수도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정위가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 수락률이라는 것들을 높은데 어떤 그것들이 소비자들한테 해가 될 것인가, 더 네. 좋은 것 아닌가라고 봤었는데 공정위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 알고리즘의 배차의 기준으로 삼는 수락률을 상대적으로 가맹 택시 기사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가맹 택시는 콜이 강제 배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콜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이에 비해서 비가맹 택시는 콜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콜 수락률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가맹 기사에게 유리한 수락률을 배차 알고리즘에 반영한 부분을 공정위가 결국은 불공정 행위, 독과점 행위로 본 것이죠. 네, 가맹 택시는 어쨌든 강제 배차가 되는데 아까 표에서도 봤듯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그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던 거고요. 카카오 측이 공정위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카카오 측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공정위 입장 나기 전부터 계속 카카오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공정위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바로 이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니라 소비자 우대고 그다음에 승객 편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공정위가 외면했다라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씩 좀 보시면 먼저 카카오티의 배차 로직 같은 경우는 그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사용자 편익을 증대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카카오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자체가 가맹 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됐던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가맹 택시 우대를 판단했다고 강조했고요.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하거나 그것을 축소한 것은 가맹 우대가 아니라 모든 기사들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공정위 보도자료에 보면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것은 변경했다는 공정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측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락률을 기준으로 한 배차 알고리즘이 승차 거부를 줄였다. 그리고 승객의 편익을 높였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CG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정위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공정위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콜을 골라잡기라든가 승객 편의를 위해서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카카오에서는 공정위를 일단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정위 같은 경우는 승객이 택시를 불렀을 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AI 추천 우선 배차의 일반적 배차 CG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객이 택시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손님이 택시를 불렀을 때 앞에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것과 수락률이 높은 것들을 불렀을 때 두 가지 조건으로 카카오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공정위 자료에 보시면 일단 거리상 수락률을 먼저 했었는데 아무리 앞에 가까운 택시들이 있어도 수락률이 낮기 때문에 비가맹 택시들은 잡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4분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들이 오고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피해를 주게 됐다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 조사 발표 자료를 보면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임직원들이 이렇게 좀 그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배차를 잡고 알고리즘을 몰아주는 그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공정위 조사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당시에 카카오 모빌리티 직원들이 카톡에서 나눈 대화를 확보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맹 택시 기사한테 우선 배차하는 게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다. 네. 그리고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이 나올 수 있을 텐데라는 그 대화를 나눈 것도 밝혀졌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주장이 신빙성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꾸준히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체 실험에서도 콜 몰아주기 의심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이후에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실태 조사를 했고 오늘 이제 얼마 전에 공정위 결과까지 나왔는데 그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건가요? 2020년부터 문제가 네. 되기 시작했고 2020년 말부터 네. 기사님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2021년 1월에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한 3년 정도 횟수로 보면 그 정도 되겠죠. 네,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택시 기사들도 직접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는 아까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야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들에서 반기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이거에 대해서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 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함께 먼저 보고 오실까요? 카카오티하고 같이 서 있으면 다 넉넉히 앉아 있는데 카카오티 택시는 아주 콜 받아 가야 됩니다 하고 가요. 평상시 제가 운행하던 횟수보다는 카카오 블루기사를 했을 때에 콜 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티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택시에 호출권, 콜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TBS는 현장 실험을 통해 카카오택시에 더 많은 콜이 배정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기자의 반경 300m 안에는 다른 택시들도 있었지만 블루택시가 배정됐는데요. 우리 옆에 지금 일반 택시가 서 있는데 기사님한테 배정해줬잖아요. 우리 일반 구출로 불렀는데.
카카오티 앱을 사용하는 일반 택시와 카카오 택시의 콜 건수를 비교해봤더니 7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TBS 보도 이후 2020년 9월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카카오 택시 가맹 지역에서 일반 택시의 콜이 평균 29.9%, 최고 48.7%까지 떨어졌습니다. 카카오틱 배차 콜 수가 분류에 좀 집중된다. 이제 그 결과 나머지 일반 택시 영업자들이 콜을 받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경향성이 좀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해 2월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일반 호출을 했는데 가맹택시가 오는 비율이 40%가 넘었는데 이거는 일반 호출을 가맹택시에 주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택시단체들이 불공정 행위 의혹을 신고하고 지자체까지 나서 개선을 건의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니 6개월마다 연장 공문이 오더라고요. 사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으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9월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립기구는 택시 배차 시스템에 알고리즘 조작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9월 6일 날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 발표를 통해서 콜 몰아주기 없었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문제는 알고리즘 투명성이 아니라 편향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택시 기사분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정위 결과 가장 기다렸을 분들이 택시 기사들인데 이제 앞으로 택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앞서 이 사안은 택시기사들이 2021년 1월에 신고해서 공정위가 수사에 착수했고 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정위 결과가 나온 뒤에 처음 그 카카오에다 콜 몰아주기 신고를 한 기사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맞는 규정에 맞춰서 과정을 만든 게 정상적인 걸로 보죠. 제도가 바뀌면은 택시 종사자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난다고 봐야죠. 네, 카카오티 지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결과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공정의 규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카카오틱의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는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공정위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의 독점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강한 제재가 들어간다는 신호를 주게 될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이 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것 자체가 조사되고 심의까지 나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비슷한 유형들, 그러니까 자사 우대를 하는 수많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그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카카오티가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 앱을 통해서 그 일반 중형 택시 호출하는 중개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을 정부가 제재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공정 경쟁하는 데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대로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관련된 법 통과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완전히 그냥 독과점질을 이용해서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를 해야 된다. 근데 종래 공정거래법으로는 뭔가 좀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법안을 발의한 거죠. 거대 택시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었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택시 기사들은 물론이고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저희 TBS도 계속해서 이 사안 지켜보고 보도하겠습니다.